빅쇼트 데니 모세스, 테슬라 공매도, 핵심 사업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를 소재로 했던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 한 명이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를 강화하고 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데니 모세스는 테슬라의 핵심 사업 부문에서 모든 것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인력의 10% 이상을 감축하기로 한 결정, 테슬라 증권 및 와이어 사기 조서, 그리고 로보택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락 위험으로 지목했다. 로보택시는 8월 8일 공개 예정이다. 한편 그는 자율주행 기업인 웨이브가 테슬라에 심각할 정도의 강력한 경쟁업체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전문 업체인 영국 스타트업 기업인 웨이브는 최근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일본의 큰 손인 소프트뱅크가 주요 투자자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도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브는 메타의 AI 수석 과학자인 얀 르쿤의 투자도 유치한 바 있다. 모세스도 벤처 캐피탈 펀드를 통해 웨이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미국 수소트럭 선점 경쟁 3파전 양상. 현대차 니콜라의 토요타도 도전 채비. 미국 수소트럭 시장이 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미국 니콜라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시장이 이제 막 열리는 단계라서 아직까지 뚜렷한 경쟁력을 보이는 기업은 없는 가운데 일본 토요타까지 가세해 미국 수소트럭 시장의 3파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수소산업 전문 매체 하이드로젠 센트럴에 따르면 니콜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모듈식 수소 충전 설비인 하일라 2호점을 개장했다. 사우스 캘리포니아주에 1호를 개장한 지 50여일 만이다. 니콜라는 수소트럭 제조기업이면서 동시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롱비치 설비를 포함해 현재 2곳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연말까지 모두 14곳으로 확장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소트럭은 그동안 충전소 부족 이유로 보급 속도가 전기차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 니콜라의 충전 인프라 설치가 미국 수소트럭 시장 자체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최근 북미 지역에서 엑시언트 수소트럭 인도에 성공하며 사업을 본격화하는 현대차에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나온다. 충전 인프라가 늘어 물류 노동자들이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얻으면 향후 경쟁사인 현대차의 수소트럭 구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의 수소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니콜라의 수소연료 시장 진출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미국 수소트럭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다. 수소트럭 제조업체인 니콜라와 현대차가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고객에 인도한 차량은 각각 수십여 대 정도에 머문다. 그러나 사업 잠재력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국내 물류 대부분이 트럭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 교통부 산하교통통계국에 따르면 트럭 운송은 2023년 화물 무게 기준 운송 수단별 점유율 가운데 68.1%를 차지했다. 수소트럭이 기존 미 물류업계에서 주로 사용했던 디젤 엔진 트럭과 비교해 친환경 기술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점도 부각된다. 전기 트럭보다 충전 속도나 1회 충전당 주행거리 등에서 우위를 가진다는 점도 수소트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요소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수소트럭은 고중량의 배터리가 불필요해 전기 트럭보다 적재량을 늘릴 수 있으며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 등에서 장점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수소트럭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대차 또한 이러한 산업 기조에 발맞춰 미국 비영리 단체 및 환경당국과 협업해 북미 지역 수소 가치사슬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수소 운송수단을 기업의 중장기 주요 사업 전략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기도 했다. 니콜라와 현대차에 더해 일본 토요타가 미국 수소트럭 시장에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토요타는 현대차와 글로벌 수소승용차 시장을 양분하는 기업으로 평가되는데 북미 수소트럭 사업을 확대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토요타는 지난 1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기존 연구개발 사무소를 북미 수소 본부로 전환하고 수소 사업에 본격적으로 매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토요타는 현지 트럭 제조사인 카파와 협력 형태로 수소 트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 파이를 키우는 차원에서 토요타와 같은 대형 기업의 존재가 도움되겠지만 향후 강력한 경쟁자가 될 공산이 크다.
니케이 아시아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소트럭에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미국 수소트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 뒤에는 현대차와 니콜라 그리고 토요타가 3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로이터는 1분기 니콜라의 트럭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한 소식을 다룬 기사에서 수소트럭 가격이 아직 상대적으로 고가라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갑을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트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카, 끝난 거 아니었어? 불씨 모락모락. 애플이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애플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독자 개발 대신 리비안과 함께 개발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한다는 것이다. 대만 정보기술 분야 외신 디지타임즈는 리비안이 애플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놀랍게도 협력 대상은 애플카 프로젝트다. 실제로 최근 리비안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대만에서 이런 소문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이 애플카를 자체 개발 대신 리비안과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애플은 최근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팀을 해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루머에 대해서 리비안은 부정하는 대신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애플카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추정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워런 버핏이 주식을 현금화하는 이유. 오마하의 현작,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의 서웨이 회장이 애플 등 갖고 있는 주식을 현금화하고 있다. 왜일까? 비라일리 자산운용의 폴 디트리히 수석 투자 전략가는 경제 전문 인터넷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터뷰에서 버핏 회장이 매우 고평가된 보유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심각한 조정이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항상 그랬듯 그 자산들을 훨씬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시절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 매각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버크셔는 지난 분기에 170억 달러어치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3개월 동안 수년 만에 최대 규모로 처분한 것이다.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애플 주식이다. 버크셔는 애플 지분 13%를 팔아치웠다. 애플 주식 처분으로 버크셔의 현금 및 국채 보유 규모가 210억 달러 늘어 사상 최대인 1,890억 달러에 이르렀다. 버핏 회장은 그 규모가 다음 달 말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 4일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그 정도 현금을 보유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봐서는 그것은 꽤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디트리 전략가는 가치 투자자인 버핏 회장이 저평가된 자산을 중시하고 고평가된 자산은 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핏 회장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항상 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며 이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지난 12개월 사이 26%, 2020년 초 이래 73% 급등해 역대 최고 수준에서 거래됐다. 지금도 여전히 버핏 회장의 최대 보유 주식인 애플은 2018년 포지션 완료 이후 가치가 3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디트리 전략가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스 CEO, 월마트 상속자 등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부유한 주주들이 최근 몇 달간 자사 주식을 매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금화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디트리 전략가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상황이 좋은 지금 탈출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도망칠 때 다시 뛰어들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버핏 회장은 거대한 현금 보유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매력적인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며 경기 침체기 동안 저렴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2000년대 후반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에 골드만삭스, 제너럴 일렉트릭, 마스, 할리데이비슨, 다우케미칼 등 숱한 기업과 짭짤한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유명하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디트리 전략가가 한동안 극심한 경기 침체에 대해 경고했으나 증시와 경제는 그의 비관적인 예측을 수년째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